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한반도 평화에 미칠 실질적 효과에 대해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회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화협정에 앞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비 통제가 뒷받침된 평화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2일 미국 워싱턴 타임즈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 종전선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거나 과도할 경우 모두 한반도 평화나 미한 관계, 북한 문제 해결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f there's a statement of an end of war, there's a great risk that North Korea will just kind of pocket it, but nothing will really happen, and we move on. The other worry, though, is that it's too much. And that if we get sucked into this, that we're going to then, North Korea is then going to present either, before, during, and after a series of other demands. The war is over, therefore you don't need to have military exercises, you don't need to have troops on the peninsula, sanctions need to be lifted.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과 실질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실제로 전쟁을 끝내는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평화협정 전 종전선언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 내에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북한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실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줄곧 북한에 대북 적대시 정책은 없으며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을 종전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그 개념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South Koreans want to call that an end of war declaration, I guess they will. Not to be too cynical about it, but I think there's room for trying to reassure, but we just have to be clear about what it is and what it isn't. 2004년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종전선언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의제의 핵심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 효과는 확실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종전선언 등 북한과의 관여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ut I do feel there's a growing anxiety in the ROK about some of the economic problems in North Korea that could lead to mass starvation and issues of that kind.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 등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한국민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분열시키기 위한 오랜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7일 유엔 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 무관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와 다를 게 없고 유엔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으로 실제 유엔은 유엔사에 대한 지휘권도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문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관리할 상호 합의된 대안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 측은 종전선언이 기존 협정보다 평화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one of the big challenges related to the end of war declaration is that it's hard to prove that an alternative arrangement would be more effective
than the current arrangement at keeping the peace.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벤렛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한 동맹의 분열이라고 지적하고 그런 관점에서 북한은 미한 동맹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유엔사 문제를 건드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very little bit that North Korea can break gives them another edge to work on in the next pieces. And they've chosen the UN command as an easy piece to break, especially given the interest in an end of war declaration, because they know that if that happens, they can then go to the UN and argue that there really is no need for a UN command anymore, given that the war is over.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새롭지는 않다면서 유엔사를 미국의 적대 정책으로 연결지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주목했습니다. They want to make the end of war declaration a symbol of ending the alliance hostile policy. If war is ended, then we can move on to better relations. But what we can see that North Korea is doing is, of course, putting demands on that. And they only want an end of war declaration if they can exploit it for their benefit.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최근 종전선언 관련 사안들이 언급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유엔사를 비롯해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것을 큰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폴 라카메라 미얀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4일 주한미군 전우회 등이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면서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양국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양국군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반도 수호와 정전협정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속화를 넘어 오는 2022년 등 구체적 전환 시한을 정하기를 희망해 왔으며 앞서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12월 한미 안보협의회 때 국민의 요구를 담아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신의주에 있는 3호 토성리 교화소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 등 최신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곳 수감자들의 강제 노역에 특히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 당국이 넬슨 만델라 규정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 면적의 2배에 달하는 13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여러 동의 건물과 축사, 비닐하우스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북한 신의주 토성리의 3호 교화소입니다. 지난 3월 촬영한 이 위성사진은 특히 수감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과 경비원들이 걸어가는 모습, 주변의 트럭들, 교화소 밖 관리들의 숙소까지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3일 토성리의 3호 교화소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 등 최신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1968년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토성리 교화소가 수차례 중축을 거쳐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성사진 분석과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결과 토성리 교화소 수감자들은 강제 노역에 혹사당하고 있다며 농산물 재배, 의류와 자전거 생산 등 일부 경공업 제품 생산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eople, of course, should not have to die in the name of this policy of re-education through labor. This is 100% preventable by the North Korean leadership, particularly Kim Jong-un and the Ministry of Social Security leadership. 보고서를 작성한 조셉 버미대주 수석조사관은 줄을 서 있는 수감자들을 자세히 포착할 정도로 민간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30cm까지 개선되었다며 이는 교화소에 수감됐었던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 확보 등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 provides powerful evidence that can be used to bring those who have perpetrated these issues
to justice. And that is the claim. I mean, that is what we intend to do. 이날 행사엔 최근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탈북민 김두현 씨가 토성리 교화소에서 아버지를 잃은 사연과 교화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My story is not unique. And it didn't happen 100 or 200 years ago. At this very moment, there are thousands of people in North Korea, like my father and our family, suffering from this kind of op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 구금자들의 생활은 강제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고 북한의 형법과 행정법은 노동교화라는 구실로 착취의 법적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반인도적 범죄 중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유엔과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런 취약한 수감자들을 지원하고 북한 당국은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백악관이 한국 등 35개국과 랜섬웨어 대응 회의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최근 사이버 위협을 평가해달라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파괴적 사이버 활동을 단행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27일 국제 사이버 공간 안보와 국제 디지털 정책, 디지털 자유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국무부 내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을 신설,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미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4일 한국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종전선언 관련 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했을 경우 비핵화 압박을 받으면서 기약 없는 미북 대화에 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한 것은 기대감이나 화답이라기보다는 안정적 대내 환경을 위한 적극적 상황 관리의 노력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지 한국 정부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합의사항 이행과 관계 복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 재개의 시작이 아니라 정전협정의 틀 속에서 지켜온 법적 평화의 모호성을 줄이고 실질적 평화 정착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